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그 테슬라의 에코시스템, 왜 애플 같은지, 그리고 다른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죠. 그리고 오늘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 큰 주식이 8% 넘게,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면 10% 넘게 오른 거죠. 다 그런 것들이 아마 한데에 어우러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실적들이나 역시 이제 하루 주식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매일매일 주식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지켜보면 되는 것 같고, 저는 계속 이런 테슬라의 소식들, 그리고 좀 더 뒷이야기들, 자세한, 그리고 좀 기술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여튼 참 주식이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참 크게 오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내렸을 때 슬퍼하셨을 텐데, 참 그런 분들한테는 기분이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플의 에코시스템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사실 이런 반도체 쇼리지를 어떻게 피해가는지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 리서치라는 데서 테슬라가 어떻게 이런 칩 쇼리지를 피해갔고 앞으로도 겪을 확률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지금 이런 칩 쇼리지를 통해서 우위를 점할 거라는 결론입니다. 이 보고서가. 다른 내연기관 대비해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이때 엄청 치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도 약간 저도 이런 거를 예상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푸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입니다.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이 반도체 칩들을 다 통폐합을 했죠. 그리고 자율주행 FSD를 위해서 꽤 성능이 좋은 칩들로,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서 그 몇몇 개의 칩들로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율주행을 생각해야 되니까 비싼 칩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14나노 공정으로 좀 뒤떨어진 공정이지만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엄청난 어드밴스고, 요 정도 칩이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을 해준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제일 중요한 게 비싼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테슬라 거는 생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했을 때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반면에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은 아주 싼, 지난번에 제가 1달러 칩 그래픽 드라이버도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싼 칩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펑크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 실패, 이제 코로나 이후로 차가 예상외로 너무 잘 팔려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앞으로도 계속 겪을 문제고, 이거는 바이든 정부한테 SOS를 쳤지만 해결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는 이미 사실상 자동차가 아닌 전자기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대비를 위해서 완벽히 이거는 정말 컴퓨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테슬라는 얼마든지 주문을 하더라도 그거를 생산해 주려고 하고, 특히 이 바잉 파워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위기에서 테슬라는 결국 반도체 쇼리지를 피해갈 수 있었고, 사실상 앞으로도 겪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결국 테슬라 같이 이런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도 결국은 다 갈아엎어야 되고, 말씀드린 노조나 판매망, 딜러망, 그리고 생산 라인들도 모두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격차도 지금 상당한데,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정말 이 보고서대로 온다면 향후 내연기관 회사들은 정말 큰 위기에, 물론 다 망하지는 않겠죠. 여전히 내연기관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정말 대세를 계속 이어간다라면 몇 개 회사는 정말 이 보고서대로라면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캐나코드군요, 이름이. 캐스코드가 아니라. 캐나코드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했고, 이제 애플과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테슬라의 그런 플랫폼, 에코시스템, 뭐 충전소라든지 배터리, 모든 것들이 지금 테슬라 망에 있어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플랜도 이걸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의 좀 더 구체화된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결국 이거의 핵심은 배터리가 되고, 배터리를 결국 자체 생산하게 될 경우 전기차뿐만 아니라 향후 이런 리뉴어블 에너지는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이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과 같다라는 건데, 앞서 그런 반도체 쇼리지를 설명하면서 이 애플과 같다라는, 자, iOS 업데이트는 애플이 쓰는 OS죠. 이건 5년, 6년? 지금 뭐 옛날 버전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 5C까지 업데이트를 해줬죠. 정말 옛날 폰인데도. 애플이라는 하나의 이런 클로즈된 생태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폰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건 흡사 테슬라와 비슷한 겁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폰들은 2년을 넘기기가 힘들죠. 그거는 폰이 기존 커널이나 핵심은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지만 그 폰 제조사들이 결국 파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도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로 끌고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내부의 칩들을 통폐합하지 못한 내연기관 회사들은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OTA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OTA도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거죠. 이런 스마트폰의 업데이트와 빗대어서 본다면 OTA를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칩들이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싸서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이 잘 생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다 그 파편화된 것들을 결국 묶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런 안드로이드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차를 매년 빨리 갈아치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건 내연기관 제조사들이 원하는 바지만 소비자들은 그러면은 그런 차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의 위기는 정말 단연 이런 테슬라에 뒤처진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주행거리 충전소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도 있다는, 이건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에 얘기했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 문제가 이 세미컨덕터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 테슬라와 같이 완벽히 그걸 갈아엎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인데, 정말 앞으로는 확실히 내연기관 회사들은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이 그렇게 랠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슬슬 반영이 되지 않나. 물론 내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 능력이 다시 한번 놀람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미컨덕터 문제가 생각외로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테슬라는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승승장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 즐거운 소식인데, 저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주저주저 했던 게, 물론 결론적으로는 더 낫기 때문에 결국 예약을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 주저주저 했던 게 기존의 이런 케이블 시스템 대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 500불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위성 안테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면 그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가격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좀 더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한국과 달리 이런 셀룰라이트 시스템을 쓸 사람이 진짜 많은데, 가격까지 낮춰진다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역사적으로 이런 위성기업, 우주 산업을 했던 기업들이, 그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별로 성공한 케이스도 없고 주로 나사의 그런 국가적 펀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미를 본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런칭하길 바란다라는 걸 또 트위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까지 전기차를 많이 파는 회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는 회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매번 이렇게 판매량을 경신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완전히 정말 딴 세상에서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앞서 그런 세미컨덕터 쇼리지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는 계속 완성해 가고 있고, 아직 상용화는 제대로 못했지만 뉴럴링크라는 말도 안 되는 회사도 있고, 지금 보링 컴퍼니나 이런 땅굴도 열심히 뚫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런 DNA 경험이 일론 머스크한테 축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 역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일반인들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